우리나라 국민의 독서율은 해마다 낮아져서 이제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 국민이 전체의 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책을 읽는 사람들의 독서량은 해마다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책과 관련한 많은 행사와 노력들이 이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책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일을 천직으로 삼아온 경의선 책거리의 김정현 총감독이 오늘 기자가 만난 사람들의 주인공입니다. I haven't slept at all in day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의선 책거리가 개장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좀 지난 것 같은데요. 네. 그동안 이곳을 찾아오시는 독자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홍대라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요. 이렇게 조금 더 조용하고 책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나 공원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놀라워하세요. 네. 사실은 밤문화나 혹은 이제 클럽 문화가 강하잖아요. 홍대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고즈넉하고 조용합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이 또 책을 또 보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산책하기에 너무 좋은 책거리라고 말씀들을 해주고 계세요. 네.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책과 관련된 축제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래 그러면 책과 관련된 전공 분야를 갖고 계신 건가요? 저는 원래 전공은 서양화가 전공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석사로 예술기획 그리고 예술 경영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술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시기획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미술관에서도 근무를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현장에서 이런 시민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홍대에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홍대의 지역 문화가 담겨진 일들을 하고 싶어서 서울 와우고 페스티벌하고 그다음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서 출판 쪽과 이렇게 어우러진 일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예술 쪽 학문을 전공을 하셨고 네. 기획자로서 활동을 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이면에는 또 댄서로서의 네. 활동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네, 알고 있어요.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댄서의 활동은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제가 예술극장이라는 데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내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분 중에 한 분이 쿠바를 다녀오셨었어요. 그러면서 살사를 이제 살사 동호회를 만들었고 그러면서 살사를 접한 게 한 14년 전,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당시에는 사실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죠. 거의 없었죠. 네, 거의 없었고 그래도 유일하게 홍대하고 강남이 네.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강습을 하고 있는데 강습도 한 10년 넘게 이제 하고 있죠. 네. 워낙 최근에 이제 동네 서점들이 어렵다, 출판 네. 업계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동네 서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네. 반면에 특색 있는 좀 특화된 동네 서점들은 또 다시 생겨나고 있는 그런 그렇죠. 추세지 않습니까? 네.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서점이 이제 없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실은 출산율 저하에도 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서점에서는 모든 책들도 팔지만 사실 학습지도 많이 팔거든요. 그러면 국가적으로는 출산율이 저하되고 아이들이 또 사실은 학습지를 사지 않기 때문에 또 서점이 사라지고 있다라고도 보시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너무 발달되기 때문에 IT 기기의 또 산업들이 너무 발전되면서 사실은 책을 읽는 속도가 좀 늦춰지고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테마 책방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서점까지의 영향을 또 하나라고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르에 대한 어떤 관심에 대한 폭들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요즘 책방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책이 또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과 만났죠. 북카페도 생기고 사실은 또 뭐 맥주를 마시면서 또 책을 읽는 데도 생겼고 그리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책방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면서 요즘 트렌드에 좀 맞닿게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그리고 사람들의 목적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책방들이 조금 다채롭게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경의선 책거리 이 공간들도 보면 상당히 많은 부스들이 있고 각각 다른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많은 부스들 중에 혹시 특별히 애착이 가거나 이 네. 공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이제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책과 관련된 이제 문화 컨텐츠, 출판 컨텐츠 사업과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책에 대한 독서율 감소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이 독서 습관들이나 독서 운동 등을 좀 장려하려면 사실은 어려서부터의 독서 습관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권해져 있는 책과 스스로 이제 선택해서 읽는 책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을 조금 더 무겁게 접근하지 않고 조금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책 예술 공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그 창작 산책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책과 다양한 문화 예술들과 그다음에 예술 교육들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혹은 가족들이 그리고 연인끼리 그리고 어른들끼리도 책과 관련된 문화 예술 프로그램들을 함께 좀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그 창작 산책이라는 공간이 가장 좀 애착이 가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조금 더 많은 발전과 그리고 변화들을 꾀해야 되는 공간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지역에 잘 어울릴 만한 책을 한 권 소개를 해주신다면? 저는 최근에 그 2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은 도끼다라는 박웅현 저자님의 책과 그리고 자존감 수업이라는 윤형근 저자님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 두 가지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책은 도끼다라는 박웅현 저자님의 책은 책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책에 대한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자존감 수업이라는 윤용근 저자의 책은 사실은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나 대부분 이제 유명인들이나 사실은 어떻게 책을 읽는지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보는 책에 대한 시선들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할 수 있는 태도 이거에 대한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연말도 다 됐고 그래서 아마 또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책거리라는 거리에 대한 부분은 책에 대한 시선이라고 하면 책은 도끼다라는 책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자신의 또 삶을 또 한 번은 되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하신다면 아마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 경의선 책거리가 국내에서는 사실 없는 그쵸. 책으로 인한 이런 그 거리를 네. 조성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실험적인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아무튼 올 겨울 잘 지내면서 네. 독자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네. 아주 좋은 명소로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